우리 영화 장면에서도 라일리가 벤치에 예, 앉아있을 때 예. 그 장면이 말하자면 약간 공황 발작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그냥 심장이 많이 뛴 거죠. 근데 라일리가 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가쁜 호흡에서 깊은 복식 호흡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 순간 네. 라일리가 마음 챙김을 했구나. 그렇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 여러 이슈들을 참견해보는 고품격 심리 토크쇼 상담의 참견.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오늘도 상담심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강희영, 변상우 두 교수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성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인사이드 아웃 2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적 관람객 수가 710만을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이제 사이트들을 보면은 흥미로운 그 감상평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 좀 공유해 볼게요. 어른이 되고 나니 불안이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서 예상치 못한 장면들에서 눈물이 났다. 잘 해야겠다는 부담감, 또 쓸데없는 걱정들 좀 내려놓고 행복해지고 싶다. 인사이드 아웃 2편도 어린이들보다 어른의 호응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성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또 많이 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 라일리의 사춘기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불안이란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뭐 새로운 뭐 역할을 맡는다든지 업무를 또 새롭게 맡는다든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이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될 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죠. 하지만 우리 그 내면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라일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라일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사춘기 아이의 이야기구나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 나도 그런데, 나도 힘든데, 일종의 좀 자기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한 소녀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체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아, 모든 사람들이 저렇구나. 아, 엄마들은 다 저렇구나. 아, 나도 엄마 때 그랬는데 뭐 이런 거. 라일리가 이렇게 발끈하면 엄마가 몹시 당황하면서 네. 그 거기서도 이제 엄마 내면이 나오죠. 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비상 근데 약간 무심하게 넘기자. 네. 막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랬던 장면 기억이 네, 네. 납니다. 그 엄마는 사실 준비된 엄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준비되지 않았거나 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던 어머니들은 그때 또 되게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서로의 불안이 막 올라가서 또 어려워지는 거를 경험하기도 하죠.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다. 저는 전혀 뭐 아무것도 받은 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심리학 강의를 하면서 심리학적으로는 이래요 저래요 하고 100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그 안의 내용으로 좀 보자면 처음에는 콘솔 잡고 있는 애가 기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컨트롤. 네, 그러다가 네. 나중에 누가 공사장 인부들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수더니 네. 나중에 콘솔을 장악한 애가 바로 불안이었다는 네. 거. 네. 심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불안이의 특성은 일단은 낯선 것을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특성이 있는 거죠. 친구가 주로 하는 건 어떤 플랜을 짜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본인이 어떻게 할지. 근데 플랜 A 가지고도 좀 부족하니까 또 플랜 B를 짜고 C를 짜고. 실제로 이제 불안이 높은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많은 플랜을 짜면서 힘이 들고 시간 낭비를 하는 건 알지만 대비를 해야지 마음이 좀 놓이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대비하게 한다는 면에서 네, 그 네, 네. 효용이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과도해지면은 네, 네, 이제 네. 문제가. 근데 내담자로 주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이 높은 내담자는 주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주고 계세요? 당신이 경험한 게 뭔지 조금 자세하게 들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감정이 적절한 이름인가 하는 걸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정말로 불안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작은 감정일 수도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서 다른 적절한 감정을 붙이고 나면 또 이 감정의 폭이 조금 이제 가라앉게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강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명명을 하는가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공연을 앞두고 되게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신체적인 감각 경험은 사실 설레임하고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칭하느냐에 따라서 두근두근하면서 사실은 본인의 이 감정 경험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설레임이라고 하는 순간 빨리 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네네네. 네, 맞아요. 좀 불안하면 도망가고 싶고 네네. 어디 아파지고 싶고 이러는데 요즘은 뭐 발표 앞두고 좀 긴장되고 힘들고 그러면은 발표 불안 발표 장애. 불안, 뭐 심지어는 발표 불안 장애까지도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발표를 앞두고 나는 좀 긴장돼, 난 좀 불안해. 근데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된 감정이 앞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보면 사실 나에게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 공황 있어. 불안 관련 장애가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느끼세요, 현장에서는? 우리 영화 장면에서도 라일리가 그 벤치에 예, 앉아있을 때, 예, 막 앉아있을 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네, 듯한 네. 느낌으로 너무나 막 숨 가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말하자면 약간 공황 발작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 너무 공황 발작,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면 이건 공황 발작이고 나는 공황 장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냥 심장이 많이 뛴 거죠. 이렇게 두근거리는 정도가 일어날 만한 맥락이고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상황과 정황이었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네, 네. 라일리가 보였던 증상은 약간 공황 발작보다는 불안 발작에 좀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불안 발작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스트레스 원이 있고 예. 좀 일종의 좀 그라데이션처럼 점차적으로 더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오죠. 도대체 이게 왜 생겨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아주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강도로 이제 오게 되는데, 네. 근데 라일리가 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가쁜 호흡에서 조금 벗어나서 깊은 복식 호흡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 순간 네. 라일리가 마음 챙김을 했구나. 그렇죠.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네네. 호흡에 집중하고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네네네. 나름의 그 해법을 스스로 찾아냈다는 네, 네. 면에서 좀 기특하기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운동을 하던 친구니까 네, 뭐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상적으로 방송 녹화하고 이러다가도 유난히 긴장된다고 느낄 때, 내가 왜 긴장도가 높아지고 불안도가 높아질까 할 때, 내가 엄청 잘하고 싶구나.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잘하고 싶구나. 이렇게 내가 이 마음이 드는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엄청 잘하지 않아도 돼 하고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불안이 효용이 있고 그것이 너무 과잉하지 않도록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마음 챙김 해보는 태도,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제 다양한 감정들 사이에 약간 대결 구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과연 기쁨이와 불안이는 대적할 수밖에 없는, 서로 적일 수밖에 없는 구도인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좋아하지만 싫어. 힘들지만 사랑받고 싶어. 나한테는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그 상대방하고도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죠. 기쁨이하고 그다음에 불안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불안이를 진정시키는 건 또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서로의 감정이 다 필요한 감정이다,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라일리의 자기 개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네. 꽃처럼 피어난 I'm a good person 그랬는데 그게 해서 막 뭐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I'm not good enough 이게 네. 이제 메시지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이걸 뽑아버리고 다시 I'm a good person을 심었단 말이에요. I'm a good person, I'm not good enough 이 둘 다 아니고 이 다 합쳐져서 때로는 망했고 때로는 잘했고 이 통합의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뭉클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가족들한테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도 실망할 때도 있고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정말 좀 중심을 잡고 좀 나다운 내가 되는 과정이 또 성장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인 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또 괜찮은 나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나를 그냥 괜찮고 잘하는 나로만 규정을 하게 되면 그 외의 모습들은 다 부정을 하게 되겠죠. 찌질한 나도 있고 재수없는 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나는 사실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 좋은 역할만 하려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소리내서 얘기하는 순간 서로 함께 힘을 합해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는 걸 보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고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죠? 느끼셨어요? 저도요. 그 왜 끝이 안 맺어지지?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나쁜 기억들을 다 기억의 저편으로 이렇게 뭐 어떤 자꾸 하려고 이 하고. 통로를 통해서 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걔들을 다시 다 소환을 네, 해야 네. 통합된 나가 네, 이제 네. 완성이 되는 통합된, 거. 네. 인사이드 아웃 2를 만든 사람이 하여튼 여러 심리학자들의 뭐라 그러죠? 그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 심리학 전문가들이 보기에 잘 만들어진 영화더라. 네, 네, 네. 매우 매우? 매우 잘 만들죠. 나의 평점은 별 5개 중에 4개. 4개? 아니 5개? 5개. 5개. 자, 병 교수님의 평점은? 저도 만점 하겠습니다. 5개. 네. 저는 다들 5개 주셨으니까 전 좀 박하게 4개 반 가겠습니다. 반은 뭔가요? 반은 제가 지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당황이도 나름 활약을 되게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당황이를 왜 저렇게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하는 할 만한 외향으로 만든 것 같아서 당황이 다르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네. 제 개인적인 네. 소망이었습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는 지금 우리 지켜보시는 수많은 라일리들이 계실 텐데 라일리야 하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씩 건네주시는 걸로. 라일리야, 라일리 혼자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된단다. 너의 마음 속에는 네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더 큰 내가 있다는 걸 믿고 네가 원하는 걸 해나가면 될 것 같아. 파이팅! 부담스럽군요. 선생님 이해하고 싶었어.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이게 맞나? 잘하는 건가? 뭐 싶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겠지만 지금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 불안이도 함께 할 것이고 기쁨이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이렇게 가보면은 더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든다. 계속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게. 두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일리아 했지만 은연중에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좀 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라일리는 나 자신을 또 대변해 주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대변해 주는 캐릭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애니메이션 라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은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함께 보면서 그 안에서 심리학자들이 보는 관전 포인트 등등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만드는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온라인에서. 네. 저희 죽고 나서도 계속 그럴 수 돌아다닐 수 있겠네. 아 그렇게나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좀 불안이 많아요. 나는 소심해.